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그리고 추후에 또 검찰에 검거된 배우 이재룡 씨. 처음에는 음주운전 아니라고 극구 부인을 해왔었는데요. 결국 음주 사실을 시인을 했습니다. 술은 안 마셨다라고 초반에는 주장을 해왔었는데 나중에 다시 소주 넉 잔을 마셨다. 음주운전을 시인을 했습니다. 갑자기 입장을 바꾼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사실 이 진술이 합리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은 채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대로 차량은 집에 주차를 해두고 지인 모임에 참석해서 그때 술을 마시다 붙잡힌 것이다. 사실 앞뒤가 좀 맞지 않아 보입니다. 네. 당연히 사고가 났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를 좀 바꾸어서요. 운전할 당시 소주 4잔 정도를 마신 상태였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지인 모임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이 지인 집에서 음주 측정을 했을 때는 면허 정지 수준이 나왔는데 과연 운전 당시에 어느 정도 수치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지금 수사기관에서 입증 책임을 부담할 것 같고요. 다만 소주 4잔 정도라고 해도요. 충분히 음주 상태입니다. 네. 이 면허 정지 기준에 못 미칠 수는 있다곤 해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는 충분히 넘는 수치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추가로 술자리에서 계산한 영수증이라던가 네. 함께했던 지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좀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확인할 방법은 경찰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룡 씨는 일단 처음엔 안 마셨다고 하다가 나중에 소주 넉 잔만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경찰이 측정한 면허 알코올 농도 수치는 지인의 집에, 그러니까 3시간 후에 지인의 집에 있다가 체포된 다음에 측정한 수치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거를 운전할 때 수치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이른바 술타기라고 하죠. 음주 적발 당시에 현장에만 없었다면 그 이후에 마신 것이다라고 하면 벗어날 수 있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쓴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또 아니다. 술타기 절대 아니다. 또 부인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씨 입장에서는요. 원래 약속돼 있던 지인 모임에 참석했을 뿐 고의적으로 음주에 대한 어떤 책임을 피하려고 사고를 낸 이후에 술을 마신 건 아니다. 술을 더 보태서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던 건 아니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미 일명 이 술타기 수법이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 왔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 어떤 사고를 내고 이후에 음주를 추가로 해서 이렇게 음주운전 측정을 방해하려고 하면요. 이에 대해서 음주 측정 거부죄와 동일하게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처벌을 받게 되는군요. 그렇죠. 오히려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는 그런 요소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이 사고에 제대로 미조치한 부분 그리고 음주한 상태에서 이 운전을 한 부분과 더해져서 이 일명 술타기를 했던 이런 정황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7년 4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른바 박사 조주빈 기억하시죠?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떤 일인지 영상 먼저 보시죠.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으시나요? 미성년자 피해자들 많은데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 미성년자에게 죄책감 안 느끼십니까? 이 조주빈이 저지른 범행은 악랄했다라는 말만으로는 정말 부족합니다. 텔레그램 채팅방인 박사방을 만들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해서 유포했고 이 박사방의 피해자는 무려 73명입니다. 그 가운데 16명은 심지어 미성년자였습니다. 조주빈은 대법에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돼서 지금 복역 중입니다. 강제추행 그리고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추가 징역까지 확정되면서 총 47년 4개월이라는 한국 사법사에 남을 만한 중형을 선고받았죠. 그런 게 이 조주빈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조주빈이요. 최근에 블로그를 통해서 자기 감옥 안에서 표창장 받았다고 자랑을 하는 글을 올렸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텔레그램 미성년자 성착취범 조주빈은 총 징역 47년 4개월을 선고받고 지금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과거에는 청송교도소라고 불렸던 곳이죠. 네. 아주 중범죄자들이 많이 수감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재작년 1월에 이 조주빈이 한 블로그 사이트에 대리인을 통해서 블로그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2026년 1기 그 교도소에 교육 인성 우수상을 받았다라고 하고 그 상장을 공개하면서 가족들에게는 냉장고에 붙여놓으라고 했다. 이런 말까지 블로그에 게재를 했다고 해요. 어허. 그 조주빈 씨가 저지른 악행에 비춰볼 때 정말로 천인공노할 만한 태도가 아닐 수가 없고 네. 아닌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알려지면서 지금 해당 블로그 사이트에서는 이 블로그에 대해서 접속 차단 그리고 그 계정에 대해서도 차단 조치에 나섰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블로그를 운영한 게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아니 도대체 감옥에 있으면서 뭘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자꾸 블로그를 쓰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조주빈은 2021년에도 네이버에 블로그를 개설해서 네. 본인의 상고 이유서 같은 것을 블로그에 노출시킨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언론에 알려지면서 블로그가 폐쇄가 됐는데요. 대리인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 대리인이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온 것 같아요. 2021년에 네이버 블로그는 그 조주빈 씨 아버지가 개설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번에도 대리인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서 저런 것을 올렸던 것 같은데 이 대부분의 블로그 사이트들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내용을 올리면은 블로그를 접속 차단하거나 폐쇄할 수 있는 약관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것에 근거해서 폐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아마 교도소 측에서도 조주빈의 서신에 대해서는 더욱 검열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못하게 해야죠.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세기의 대결을 벌인 지가 딱 1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그 자리에서 이세돌 구단 다시 한번 인공지능과 바둑 대결을 펼쳤는데요. 누가 이겼을까요? 먼저 이세돌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한 판을 이겼는데 이렇게 축하를 받아본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3연패를 당하고 1승을 하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이 1승은 정말 그전에 모았고 앞으로도 바꾸지 않을 그런 1승, 정말 값어치로 매길 수 없는 그런 1승이 아닌가. 엄청나게 장고를 하고 그렇게 해도 저는 자신이 없는데 이거는 진짜로 사람이 이길 정도의 그런 실력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아이고 잘못 듣는데 이거는 몰라도 되나요? 이거는 바둑 선생 한번 해볼까요? 다시? 가르쳐줘 선생님. 2016년이니까 10년 만에 알파고하고 이제 다시 하는 건데 그때는 알파고의 지시를 받아서 사람이 대국을 이제 해줬는데 이제는 진짜 AI랑 직접 대국을 했어요. 근데 이게 10년이면 AI가 얼마나 발달했겠습니까? 아무리 이세돌 구단이어도 힘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번 대국은요. 사실상 대결이라는 명칭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아, 그래요? 협업이다. 아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이 AI 기기에 먼저 말로 우리 바둑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보자 제안을 하면 뚝딱 30분 만에 그 바둑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어허.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직접 이 AI 안에서 바둑을 두는 건데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세돌 구단이 심지어 이 클릭 바둑 잘못 도와서 이거 한 수는 좀 물러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저 굉장히 놀랐던 건요. 이 AI가 이세돌 구단에 칭찬도 했습니다. 너 잘 두고 있어.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더 이상 AI를 인간이 극복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네. 함께 인간을 더 이롭게 하기 위한 동반자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